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교육과정 43회차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전략 1, 네이버 구글 상위 노출에 의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검색 포탈의 상위 노출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데이를 통해 KPI 목표를 세운 후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기로 합니다.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보통 대행사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필수로 생각되나 아직 진행하지 않은 기본 마케팅을 진행 후 무료 마케팅, 유료 마케팅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스타트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만한 다양한 마케팅 항목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실무를 배워 마케팅을 이해하고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SEO와 네이버 상위 노출, 뷰,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을 주로 마케팅 영역으로 활용합니다. 1위, 5위, 10위, 10위권 바뀔 때 클릭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적은 키워드라도 상위에 노출시키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색 엔진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 검색 상위를 결정한다는 점, 상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네이버, 구글 등 각 플랫폼의 로직이 비슷합니다. 또한 많은 무료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은 스타트업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블로그를 만들거나 카페를 만드는 부분은 매뉴얼적으로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시간에는 상위 노출 방법 위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색 엔진별로 일부 로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 상위 노출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을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형태로 적용해 왔습니다. 소나, 리브라, C랭크, 다이아 등 다양한 검색 엔진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러한 검색 엔진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소나 위에 리브라 검색 엔진이 올라가고 리브라 위에 C랭크, 그리고 C랭크 위에 다이아 검색 엔진이 적용되는 식으로 추가되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다이아는 문서의 경험을 반영하는 로직으로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문서당 개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으로 인해서 정성스럽게 포스팅하고 사용자가 좋아하는 형태의 문서가 조금 더 검색에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검색 엔진은 여러 가지 복잡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복잡하고 패턴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위 노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 3가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노출을 위해서는 노출 위치와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블로그 포스트, 카페, 지식인, 지도, 웹사이트 영역, 광고 영역, 쇼핑 영역, 동영상 영역, 뉴스 영역 등 다양한 영역은 각각의 노출 위치가 있는데요. 블로그 포스트는 내 블로그와 포스트를 만들고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카페는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카페에 가입하여 등업한 후 글을 작성합니다. 지식인은 지식인에 질문하거나 답변합니다. 지도 영역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이 돼야만 노출이 됩니다. 웹사이트 영역은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내 웹사이트를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러한 영역들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상위 노출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타 원하는 영역이 있다면 일단 어떻게 접근해야 노출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검색 엔진 노출을 위해서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각 영역의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고요, 카페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야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위 노출되는 위치와 로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쓴 글에 따라 특정 키워드에 1위에 노출될 수도 있고 3페이지 두 번째 칸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30페이지 안에도 노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네이버 상위 노출 로직인데요. 블로그나 카페에 포스팅을 쓸 때는 특정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써야 합니다. 상위 노출 로직과 키워드를 잘 이해한다면 1페이지 내에 블로그로 쓴 글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쓴 글은 검색 로직에 의해 특정 페이지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탈모 샴푸와 남성 탈모 샴푸는 전혀 다른 결과를 노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어떤 키워드를 쓸지를 먼저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위 노출되는 위치와 로직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의 이동은 플러스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에서 네이버 카페 링크를 하거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네이버 쇼핑에 링크를 하는 것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플러스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채널에서의 유입은 약간의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채널로의 이동은 많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내부 플랫폼 안에서 좀 더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외부 채널로의 이동에는 상위 노출적으로는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글 상위 노출, 네이버 상위 노출 공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CTR 체류 시간,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체류 시간, 댓글, 좋아요, 공유, 참조, 스크랩, 재방문, 백링크 등 이러한 활동에 가중점을 주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글을 썼을 때 클릭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많이 머물러서 그 글을 확인하고 반응이 좋은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CTR 체류 시간 반응의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서 글을 쓰면 좋습니다. 또한 네이버라서 같은 에디터가 쓰이거나 검색 로직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 약관 및 게시물 운영 정책이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상위 노출을 위한 사전 지식으로는 검색 엔진을 이해해야 하고요. 또한 만들어야만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위 노출이 되는 위치와 로직을 이해한다면 네이버 상위 노출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한 전략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키워드 공략법, 두 번째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검색 엔진 가이드의 이해, 세 번째는 경쟁 키워드를 벤치마킹한 뒤 포스팅, 네 번째는 포스팅의 활동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공략법을 알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검색 엔진 가이드를 이해하고 경쟁 키워드를 벤치마킹한 뒤 글을 포스팅하고 그리고 포스팅 후에 활동을 한다면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마케팅 키워드 공략법입니다. 마케팅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유리한 순서대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사 키워드,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 순으로 공략을 하며 자사 키워드는 사용자가 여러 광고를 통해 제품을 발견하고 다시 검색하는 키워드이므로 충분히 각 영역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 키워드는 총 조회수 100건에서 5,000건 미만의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부터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에 32건 밖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검색량은 다소 낮더라도 1위, 5위, 10위 안에 키워드가 상위 노출되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검색량은 높지만 공략이 어려운 핵심 키워드는 네이버 광고, 파워링크나 파워콘텐츠 또는 체험단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쓴 블로그의 순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특정한 타겟 키워드를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입력을 해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이트 Where is Post에 가시면 Where is Post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통해서 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고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내가 쓴 블로그의 순위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Where is Post에 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여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 순위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검색 엔진 가이드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포스팅을 하기 전에는 꼭 네이버 가이드라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는 게시물 운영 정책에 부득이 일정한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게시물 운영 정책의 위반이 중요한 이유는 네이버는 불특정 다수에게 검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게시물 운영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이용 약관을 통해 게시물 제재가 제한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 제한 게시물 형태로 포스팅을 하는 것인데요. 불법성 게시물, 음란성 게시물, 청소년 유해 게시물,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저작권 침해 게시물, 홍보성 게시물, 비방 비화 욕설 게시물 또는 각종 불법적인 형태의 게시물들은 대표적인 이용 제한 내역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네이버도 검색 엔진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악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 엔진이 지속적인 검색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각하게는 게시물 전체와 카테고리, 블로그 자체가 상위 노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검색 엔진이 이러한 상위 노출되는 부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네이버 검색 로봇이 판단하기 때문에 오판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단어는 모든 글을 붙였을 때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띄어쓰기를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글을 붙였을 때도 문제가 된다면 오판의 여지가 있고요. 또한 이미지의 경우는 전혀 음란성 게시물이 아님에도 음란성 게시물로 오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후기 사진 이미지나 무릎 이런 이미지를 올렸을 때 음란성 게시물로 오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에 제목을 넣었을 때 30페이지 밖에서도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면 게시물 수정을 해보고 검색 반영 요청하기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 반영 요청하기를 통해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대부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게시물 수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검색 엔진 가이드를 이해하면 조금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와 네이버 서치앤테크 사이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와 네이버 서치앤테크를 통해 검색 및 상위 노출에 대한 다양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위 노출 정보가 포스팅되어 있으며 여기에 포스팅된 자료는 95% 믿을 수 있습니다.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네이버 상위 노출을 위한 소위 카더라라고 하는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진위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두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것들은 신뢰감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예시로 알고리즘이 의심하는 어뷰징 문서들의 대표적인 특성인데요. 어뷰징이라는 판단이 되면 네이버에서는 상위 노출이 제한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계 생성으로 의심되는 문서입니다. 기계적으로 대량의 글을 생산한 경우나 내용상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자동 생성기를 사용한 경우 검색 결과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내 숨겨진 키워드가 삽입된 문서인데요. 숨김 태그 속 키워드를 반복 삽입하거나 본문 내 화이트 폰트 등을 반복 입력한 경우 검색 결과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바탕이 하얀색인데 하얀색 글자로 쓸 경우에는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키워드로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키워드를 넣었을 때 상위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입력한 다른 본문까지 어뷰징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과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배웠으면 실제적으로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진행할 때는 경쟁 키워드를 벤치마킹한 뒤 포스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다이아 로직 이후에 더 많은 세분화로 마케터들도 특정 키워드의 상위 노출 로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특정 키워드의 1위에서 5위에 상위 노출된 포스팅이 그 해당 키워드에서 가장 로직이 최적화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특정 키워드에 상위 노출된 블로그 포스팅을 살펴봄으로써 구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활용되곤 합니다. 대체적으로 주제, 제목, 본문의 구조 세 가지를 벤치마킹하며 네이버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네이버 카페,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쇼핑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뒤 포스팅을 진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경쟁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톤업 선크림으로 검색 시 1, 3위의 블로그가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포스팅 형태를 분석하여 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상위 노출된 블로그의 포스팅의 주제는 검색한 키워드에서 검색 엔진과 사용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비슷한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이 이 키워드에서 검색 엔진과 사용자가 선호하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은 상위 노출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위 포스팅, 2위 포스팅, 3위 포스팅이 어떠한 주제로 글을 작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상위 노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우리가 포스팅하는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이 키워드의 상위에 올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노출적으로는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목적을 잘 생각하여 포스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에 경쟁 키워드에 노출을 하는 것인데요. 제목에 어떤 경쟁 키워드가 쓰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목은 되도록 앞쪽에 붙여서 쓸 경우 유용한 경우가 많고요. 타깃으로 하는 경쟁 키워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제목에 여러 개의 경쟁 키워드가 함께 들어가는 것은 부정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은 상위 노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노출시키는 부분과 사용자가 클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목과 썸네일이 꾸며지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1, 3위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합니다. 본문의 글에서 특정 키워드, 예를 들면 마스카라 순위가 얼마나 몇 번이나 언급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요. 글자 수와 이미지, 동영상 개수를 확인합니다. 또한 일평균 방문자도 네이버 블로그에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일평균 방문자도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은 분석한 본문의 내용을 쓸 때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경쟁 키워드 수, 글자 수, 이미지, 동영상 개수 등은 현재 상위 노출 1위에서 3위 포스팅의 로직이 최적화되었다는 가정하에 작성되는 것입니다. 총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일수록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을 추천하며 글자 수와 이미지의 개수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내 주제에 맞춰서 결정해서 포스팅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한다면 여러 키워드에 충분히 상위 노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상위 노출을 위한 포스팅을 작성한다면 일단 얼마나 글을 써야 되는지, 몇 개의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지가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색 엔진을 만족하게 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쓴 직후에는 이웃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경쟁 키워드와 관련된 블로그들을 찾아가 공감과 댓글, 서로 이웃 신청을 해보면 좋은데요. 최근에는 정성스럽게 작성된 포스팅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5위 안에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팅을 쓴 직후 해당 경쟁 키워드와 관련된 블로그들을 찾아가 공감과 댓글, 서로 이웃 신청을 하는 것은 내 블로그 지수를 높일 확률이 높고 내 게시물에 공감과 댓글이 달릴 확률이 늘어납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많이 할수록 내 블로그 지수는 높아져서 상위 노출된 내 게시물의 순위를 오래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팅 후 꼭 해야 하는 것은 내 블로그로 유도하기 위해 내가 먼저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쟁 키워드로 포스팅하는 것에 최신 순으로 바꿔서 상위 노출된 블로그들은 최근에 그 경쟁 키워드의 주제로 글을 썼기 때문에 서로 이웃 맺기, 공감과 댓글을 남겼을 경우 내 블로그 글을 유심히 읽을 확률이 늘어나고요. 이런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플러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꼭 포스팅을 쓴 후에는 이웃과 소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강의는 검색 엔진을 이해하고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전략을 중심으로 검색 엔진 상위 노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